자, 일단 시장 뭐 별거 있습니까? 제가 이번 토요일 강연할 때 여기서 횡보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지난 토요일 강연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회사에 이야기해가지고 꼭 올려달라 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긴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업데이트 안 하려고 그랬어요. 토요일 그 방송을요 업데이트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많은 걸 알려주지 않았나? 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알게 하자 해가지고 그냥 업데이트 시켜버린 거거든요. 원래는 업데이트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업데이트를 해라고 바로 그 당일날 올려달라고 제가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으니까 좀 제가 보고 있는 장기적인 시각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뭐 물론 그 시각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뭐 지켜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켜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든다면은 지금 잭슨홀 미팅도 봐야 되고 9월에 FOMC 회의도 봐야 되고요. 트럼프 미국 대선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상황들과 그리고 실물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조금 보면서 전략의 수정이라던가 제 분석의 수정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큰 틀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토요일 강연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요일 강연 끝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지금 바로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지금은 시장이 저는 무너진다라고 보고 있지만 시장이 지금 당장에 내일 당장부터 해가지고 폭락하거나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 상승을 하는데 굉장히 버거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버거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횡보하는 가능성이 좀 크다. 횡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시장의 표현상으로는 이 위쪽의 고점이 2450포인트고 아래쪽으로 2270포인트를 일단 원바닥이죠. 쌍바닥이 아니라 원바닥 만들었는데 이 원바닥을 만들어내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 한번 해볼 때, 고점단은 2450이 될 것이고, 저점단은 2275포인트 언저리가 되겠구나라는 거 정도만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추가 상승을 좀 더 하려는 것 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밑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하락을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자리구나, 저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시장이 2275가 무너지면은 아직까지 여기는 바닥이 아닌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자꾸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추려고 하고 있죠.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건 저도 맞출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땐 하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과정인 것 뿐인 거지, 지금 당장 뭐 오늘 조금 올라가고 오늘 내일 조금 내려가고 이것 때문에 제가 뭔가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버스에다가 몰빵을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레버리지에다가 몰빵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 어느 누구도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추천하지 않고요.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야 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거예요. 그 누가 맞을지는 지금 당장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제 정리를 조금 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현금화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하면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한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팩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 3월달과 4월달과 5월달에 사놓은 종목은 지금 더 들고 가든 말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이 말은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3, 4, 5월달에 산 어떤 종목이라고 하던지 간에 뭐 3월때 떨어질 때 샀어도 괜찮아요. 떨어질 때 샀던 것도 다 회복하고 올라온 종목이 많기 때문에 3월달 떨어지는 도중에, 그리고 올라온 도중에 4월달, 5월달, 6월달, 한 5월달 정도까지만 산 종목, 5월부터가 좀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6월 정도 되니까는 갈론만 가고 안 갈론은 안 가기 시작했어요. 어찌됐든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3, 4, 5월달에 산 종목들은요 지금 더 들고 가도 되고 안 들고 가도 되고, 왜냐면 수익 중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 1번 눌러볼까요?
3월, 4월, 5월에 산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지 그거는 더 들고 가도 되고 안 들고 가도 되고 자기 마음이에요. 수익을 실현시켜도 되고 만족하면 실현시키면 되고, 아니면 사실은 손실권까지 내려가는데도 한참 멀었기 때문에 더 들고 가도 괜찮단 말이에요. 더 들고 가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3, 4, 5월 때 사서 들고 있는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종목들을 사실 여기서부터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익권일걸요, 아마. 수익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거의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거의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상관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월달부터 6월달, 여기 5월달에 6월 초에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버거원 시장 있죠. 6월달에 올라왔다가 한번 충격을 받고 다시 또 횡보를 하면서 하다가 2200을 뚫고 올라온 여시장, 6월부터 6, 7, 8월에 산 종목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6, 7, 8월에 산 종목은 여러분들이 수익 나고 있는 종목보다는 손실 나고 있는 종목이 많을 겁니다. 또는 손실 본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맞나요? 6, 7, 8월에 산심 종목들은요, 아마 수익난 종목보다는 손실이 났거나 손실 나고 있는 종목, 아직까지 샀는데 안 올라가요 하는 그런 종목들이 의외로 많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7번 눌러볼까요?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3월 달에는 그렇게 아무거나 사도 됐고, 4월도 그랬고, 5월도 그랬는데 6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산 종목들이 물리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올라가는 줄 알고 샀는데 물릴 거고, 괜찮은 줄 알아가지고 샀는데 물렸을 거고, 안 가가지고 샀는데 물렸을 거고, 안 가기 때문에 나중에 뛰겠지 싶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올라가질 않고, 그죠?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물릴 거고, 괜찮다 생각했는데 물릴 거고, 지금은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신대요. 우리가 토요일에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뇌는 장식으로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뇌도 그렇고요, 장식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3월부터 5월까지의 매수 종목은, 5월 매수 종목은 수익이 나고, 6월부터 8월까지의 매수 종목은 뭐 결과가 안 좋을까? 이거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3월에서 5월을 이제 초기라고 할게요. 코로나 초기라고 봅시다. 3월에서 5월을 코로나 초기. 이거를 코로나 초기라고 보고, 여기 6월에서 8월을 코로나 후기로 볼게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코로나 후기로 볼게요. 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초기에는요, 기업이 경제적으로 갑자기 타격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할 만한 단계였다라는 거죠. 뭐 식당도 그랬고, 많은 기업들이요, 처음부터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다고요.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어서 초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기도 그렇잖아요. 감기에 걸리면은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뭐 일단 괜찮겠지 하고 초기에는 그냥 편안하게 자고, 다음날 약도 먹고 뭐 병원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초기에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날 뭐 한 거냐면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약 먹어야 되겠다 해서 약을 한 통 들이붓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온갖 뭔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설레발을 친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시장이 그렇게까지 무너질 건 아니었는데, 초기에는 코로나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생각보다 공포를 먹은 거죠. 충격과 공포 때문에 주가가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시장 경제가 무너져서 내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식의 기본 원리를 깨고 내려갔다라는 거죠. 주식의 기본 원리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실적을 내거나 또는 앞으로 실적이 낼 수 있다라고 어떤 전망이 펼쳐질 때 주가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고, 또는 반대로 앞으로 시장이 안 좋을 거야, 얘는 이제 다 본 것 같아,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에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게 기본적인 원리죠. 자, 그런데 저 때는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그래 멀리 보면 안 좋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반에 반토막이 날 정도까지 안 좋은 건가?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충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 때는 괴리감이 발생이 된 거죠. 실제 기업의 가치보다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그게 한두 종목이 아니라 2000개의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2000개 중에서 거의 1900개 이상 18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전부 다 가격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 달에 매수하신 분들은요, 그 가격이 다시 괴리감, 기업이 점점 매출은 줄고 있겠지만, 그래도 주가가 너무 바닥에 있다 보니까, 그걸 맞춰가는 단계 속에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걸 맞춰가는 단계 속에서 수익이 났더라고요. 근데 5월에서 6월 정도 이렇게 넘어갈 때쯤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기업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기 시작하죠. 6월 달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날 때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죠. 많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안 좋다고 보니까 실제가 뭐 생각보다 지금 매출이 이만큼 줄었네? 근데 주가는 여기 있잖아 라고 생각하고 괴리감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초기에는 충격과 공포로 인해서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갔으니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던 거죠. 저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학개미 운동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10년 만에 온 기회다 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이 다 매수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상승을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후기라고 하는 6월에서 8월 정도가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가? 이제는 야, 생각보다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라는 기업과 얘는 앞으로는 더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머니투데이라던가 이데일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6월부터는 제가 진검승부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진검승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실력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6월부터 저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황 설명해드릴 때 6월부터는 진검승부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단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샀는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팔아야 되고, 올라갔는데 내가 고점에 물렸다 싶을 때 빨리 팔아야 되고, 손절도 잘해야 되고, 이거는 실력이 없으면 하지 마라는 이야기 했다라는 거죠. 저 내용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1, 2번 눌려볼까요? 12번 1, 2 눌려볼까요? 아, 진검승부란 말 들어봤다. 실력이 없으면 하지 마라는 말 들어봤다. 단타 대응해라는 말 들어봤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6월부터 8월까지 이야기는 요 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금화는 당연히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화는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현금화 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식에 들어갈 비중으로 실력이 없으면 그 주식 들어갈 비중도 그냥 하지를 말아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수익 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손실을 안 내는 게 먼저인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돈을 벌지. 돈을 잃어버리면은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많은 종목들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잘 고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오늘만 하더라도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담하시는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아마 13만 8천원대였던 것 같아요. 13만 8천원 여기 언저리 12만 8천원대인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에 이제 본전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실이 많이 줄어서 올라온 상황인데 이걸 팔고 다른 종목 살까 싶다라고 하신 거예요. 뭐 파는 거 좋죠. 파는 거 좋아요. 근데 이걸 팔고 무슨 종목 사실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유니슨을 사겠다라고 하시거나 또 현대차 사겠다라고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또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종목을 보기 시작해요. 이런 종목들을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쟤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12만 8천원대에 여기 사셨다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신 거거든요.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올라왔을 때 사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저렇게 사서 시간이 지나보니까 정말로 이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2년 동안 고생해놓고 올라왔는데 이걸 팔고 사겠다라는 게 또 그런 거예요. 우리 연애로 제가 비유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
정말 나쁜 남자를 만나서 고생을 한 어떤 여성분이 있거나 또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생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뭐 남자든 여자든요.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헤어져도 또 나쁜 남자를 만나죠. 왜? 남자 보는 눈과 여자 보는 눈이 항상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보는 눈을 조금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1번 해볼까요? 내가 종목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을 고쳐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나는 계속 그런 사람을 만나서 계속 그렇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력을 느끼고 사람이 뭔가 나쁜 남자한테만 매력을 느낀다, 나쁜 여자한테만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너무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헤어졌는데 또다시 또 그런 사람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좋아 보이는 기업이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정말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종목이었으면 좋겠어, 좋은 기업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냥 희망,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나쁜 남자지만 나한테는 사랑을 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하고 정말 겉은 그 나쁜 남자지만은 정말 속은 정말 날 사랑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인 거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물론 있긴 하겠죠.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있긴 하겠지만 비율적으로 많을까 적을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지금 급등한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준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계속 확률상으로 뭐 물론 시스웍처럼 날아가는 기업도 있겠죠. 그러나 저 끝은 신풍제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신풍제약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급등한 종목을 물려가지고 고생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한방 뭐 어떻게 올라가는 종목들에 있어가지고 내가 1억 1000금 이런 걸 노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좀 일깨워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목 매수하는 방법들이 과연 지금까지 매매한 방법들이 올바르게 배워왔을까? 올바르게 기초가 잘 되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올바르게 기초가 잘 되어 있을까를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후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거나 제대로 매매해 보지 못한 분들은 다 물립니다. 그냥. 자, 이게 왜 물리는가?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면요, 다 채팅으로 적어보세요. 내가 못나서예요. 적어보세요. 그냥 내가 못해서, 내가 못나서예요. 그게 팩트예요. 그냥 주식은 남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 실력이 없는 거죠.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거예요. 다들 인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요, 여러분. 그냥 내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뭐 제대로 배웠어요? 아닐걸요? 제대로 매매해봤습니까? 아닐걸요? 지금까지 꾸준히 수익을 냈나요? 아닐걸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승장에도 수익을 내보고 하락장에도 수익을 내보고 이런 장 저런 장 우여곡절 겪어보면서 매매를 해오면서 자기만의 매매 철학이 생기고 자기만의 매매 패턴이 생기고 그랬다면은 솔직히 6월에서 8월달 수익 못 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6월에서 8월달에 수익을 못 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요, 당연히 진검승부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그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타깝지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겁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덤볐기 때문에 생긴 손실이고 그렇게 생긴 결과예요. 그거는 그 누구도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시장이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또 여기서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그 장세에서 따라 붙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 들고 있는 걸 그대로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수익을 줄까요? 아니요. 더 소외당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1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가져가면 답이 나올 것 같죠? 아닐걸요? 분명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종목을 사놨을 리가 없거든요.
앞으로 좋을 종목을 사놨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좋다고 했던 종목을 비싸게 사가지고 물려있으면 물려있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을 거라고 하는 종목을 사가지고 시장이 올라가는데 발맞춰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잡아놨을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단타 대응을 하면서 잘 따라 붙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1번 누르시는 분들 지금 꽤나 많아요. 결국은 지금 상황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대단한 그런 시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냐면,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다고요.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올라가도 소외돼서 문제고, 네? 올라가도 소외돼서 문제고요, 내려가도 박살나서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 명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계좌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계좌 상태는요, 올라가도 소외가 돼서 문제고,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대로 박살이 나서 문제예요. 이거 이번에 느끼셨을걸요? 그죠? 시장이 올라갈 때, 아니 지수가 2200 뚫고 올라가고 쭉쭉 올라가고 2400까지 가는데 내 종목 더럽게 안 가네 싶어요. 내 종목 더럽게 안 가네? 근데 지금 여기서 내려갈 땐 어때요? 더럽게 떨어지네? 맞나요? 맞으면 7번 눌러보세요. 2400 뚫고 올라갈 때 2200 뚫으면 뭔가 기적적인 일이 발생이 되겠지, 내 종목도 막 가겠지 했는데 더럽게 안 가더니 내려갈 땐 또 더럽게 빠져요. 여러분들 종목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내 계좌에 들고 있는 종목 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떤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미래가 남아있냐면요, 여러분들 계좌는 지금부터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겪고서야 아실 겁니다. 고생길이 열려요. 신라젠 같은 그 고점에 잡은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망칠 거고,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을 만들 거라는 거죠. 뻔해요, 이거는. 너무 무서운 게 아니라, 느근이님께서 너무 무서워요 하시는데, 무서움의 해결책을 찾아요. 박가자미님도 무섭네요 하는데, 무서움의 해결책을 찾아요. 여러분들 실력 없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 가서 좀 봐달라 하는 게 뭐 부끄럽습니까? 돈 앞에 자존심이 어딨어요, 여러분. 난 돈 있으면 무릎도 꿇어요,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주식하고 있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장사가 어딨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돈 앞에 장사가 어딨어요. 못하면 배우세요. 그게 맞는 거지. 왜 배우려고 안 하고 혼자 하려고 합니까?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됐어요. 정말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죠. 그건 너무 잘못된 겁니다. 못하는 사람이 자꾸 혼자서 꽁냥거리고 혼자서 독학하겠다, 혼자서 뭐 해보겠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 좀 틀린 말이에요. 장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입해란 말 아니에요. 가입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장사하는 게 아니라 틀린 말입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자녀 있으시면 자녀가 집에서 이상한 뭐 요가 하겠다고 집에서 독학하면서 이상한 몸 베베고 하고, 야 엄마 나 요가하고 있어, 엄마 나 요가하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 야 가서 배워라, 너 좀 가서. 그렇게 하면서 척추 측만증 와가지고 엄마 나 척추가 잘못된 것 같아. 척추 고치는데 돈 든다 해야 이렇게 말 안 합니까, 여러분? 제가 요가를 가서 배우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해보려고 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옆에서 선생님이 봐주면서 가르쳐 주는 거랑 이게 그냥 꺾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꺾으면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꺾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딱 근육을 딱 느껴가면서 척추가 올바르게 딱 꺾이거나 이렇게 굴곡이 만들어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진짜 척추가 망가져요.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다가 디스크 터져가지고 병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진짜 그래요. 이거 제가 한의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의원
한의원에 들은 이야기가 디스크 터져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디스크 터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혼자서 뭔가를 하려 하다 보니까 잘못된 자세로 무리하다 보니까 혼자서 디스크가 터져버려가지고 병원을 간다니까요. 정말로 잘하는 사람한테 좀 자세를 봐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배웠으면은 디스크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들과 그런 거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데, 제가 뭐 틀린 말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고생길 열릴 건 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도 오늘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내일 빠이빠이 아닙니까? 또 다음 무료 강연 할 때까지 빠이빠이고, 그죠? 방송에서 제가 뭐 이데일리라든가 머니투데이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상담 전화 건는다 하더라도 종목 하나만 봐드리지 계좌 전체 봐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봐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그 헬스케어 말씀하셨는데, 헬스케어 그 사신 그 시청자님께 제가 부탁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저처럼 고생하지 마세요 한마디만 따라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 저처럼 2년 동안 고생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시키려고 앵커님이 그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거 시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멘트를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팔고 뭘 사시겠대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뭘 사고 싶냐라고 여쭤봤더니 바로 유니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큰일 났구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고생길 열릴 거예요. 이거는 잘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시장은 잘하는 사람 아니고선 정말로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백신이라던가 제약 바이오 급등주 정말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요즘에 소원이 뭐냐면요, 요즘에 그냥 개인적인 소원은 제가 코스닥 상장사의 제약회사 회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회사에 만약에 회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 만들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백신 만들려고, 야 우리 지금 업황 바꾸자, 백신, 코로나 백신 개발업으로 바꾸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 재산 가치가 올라갈 게 뻔한데. 요즘에 소원은 정말 로또 당첨보다는요, 와 내가 코스닥 상장사 제약회사 무좀약 만드는 회사라도 좋다. 무정약 만드는 회사라도 좋으니까 제약회사 아무거나 상장된 거 회장이거나 거기에 내가 아들내미거나 그러면은 요즘에 그냥 백신 개발한다고 하면은 급등하고 날아가는데, 우리도 백신 개발하자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건데 얼마나 쉬워요 요즘에 주가 부양이.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맹신하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올라간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제약바이오 올라가가지고 그거 막 사시는 분들은요, 맹신하고 약간 광신도처럼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제약바이오는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기업인데 너무 지금 과대한 꿈과 희망에 부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고생길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 함부로 지금 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겠으면 정말로 못하겠고, 회원가입 하기에는 회원가입비가 너무 아깝고 누가 잘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안 되겠으면 가입비도 아깝고 누구한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내가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지금 애매하고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혼자 있는데 답이 안 나온다 하신다면 그냥 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냥 현금 들고 기다려버리세요. 그냥 앞으로도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돈 지키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왜 자꾸 이상하게 날려요? 여러분들 사는데 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요. 계속 돈 필요할 거예요. 계속 돈 필요할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 저 느그님께서 매도해서 수익 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수익 내는 사람들은 잘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 워렌 버핏이 여기 방송 들어와서 제 이야기 듣고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조지 소로스가 여기 와가지고 문현진 멘토 한번 들어봐야지, 이거 안 한다니까요.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건 맞는 거죠. 잘하시는데 제가 왜 감히 뭐라고 해요? 그죠? 못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란 말이에요.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을 거고, 그 사람들 제가 뭐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못하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시라는 거예요. 못하겠으면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잡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시장이고, 과열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과열 단계에서는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오전장에 막 급등하다가 꼬리 달고 바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급등했다가 오전장에 급등했다가 꼬리 달고 바로 빠져가지고 물리거나 상한가로 마감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장막판에 쏟아가지고 물려버리거나 또 올라오는 줄 알고 매수했다가 갑자기 물려가지고 또 고생하시거나 빠져가지고 쌍바닥 만들어가지고 급등하겠지 싶었는데 쌍바닥 만들다가 시장 빠지면서 박살나가지고 차트 무너지고 내려가거나 여러가지 변수들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혼자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 지금부터 고생길이 열릴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계좌에서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힌트를 드릴 거예요. 이것만큼은 조심하라 라는 힌트를 드릴 건데 첫 번째입니다. 지금 회사들 중에서 기업들 중에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종목들 다 피하세요. 지금부터 질문 안 받습니다. 종목 질문 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 봐주세요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혼자 하겠다면 혼자 하시라고. 네. 여기 지금 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 질문하기 시작하면은 채팅 엉망진창 난리가 납니다. 봐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구 봐주고 누구 안 봐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혼자 하겠다라고 하면은 혼자 하세요. 같이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내 것 좀 봐주세요 하고 가입을 하든가. 나도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들 손을 내밀면 내가 도와줄게요 하고 내가 끌고 갈게요. 저 성격 화끈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요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데리고 갑니다. 저는 성격이 아시잖아요. 저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화끈해요. 팔아야 될 건 팔아야 버리고 아닌 건 잘라버리고 과감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 저는 그냥 영혼을 바쳐가지고 도와드릴게요. 도와달라고 손만 내밀면 1644-6646 전화하세요. 도와달라고 손만 내밀면 내 영혼을 바쳐서 도와줄게요. 근데 도와달라고 하기 싫으면 혼자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경상도 이런 게 확실합니다. 내 편, 니 편 확실한 거예요, 원래. 그거 확실하게 기억을 하세요. 자, 첫 번째. 기업이 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다 하면은 피하세요. 이런 거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하는 종목 피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지금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요. 유상증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유상증자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요. 지금 주가보다도 훨씬 싸게 반응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예요. 유상증자 받을까? 안 받으면 이거 엄청나게 크게 고생할 텐데. 자, 유상증자라거나 부채가 늘어났다는 말은 돈이 지금 많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이자를 메꾸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할 텐데 투자받으려고 할 거예요. 유상증자를 통해서요. 투자 안 해주고 유상증자 안 해주면 주가적으로 피해가 오죠. 괴롭히죠. 그죠?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유상증자 하게 되면. 그래서 대규모 유상증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지금 적자가 크게 이어지고 있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들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이지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뭐냐면 유상증자를 저거 받아도 문제고 안 받아도 문제예요. 힘들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치 않는 장기 투자하게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원치 않는 장기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경제가 잘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실기업들 몇몇 기업들은 제 생각에는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법정관리라고 하거든요.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위험한 부실기업들은 지금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할 때 들고 가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했을 때 가능성이 있겠네요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도 답이 없을 겁니다. 유상증자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시기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안 좋은 거예요. 느근이님께서. 이게 하면 어가 돼야 되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 가르치면은 0.5를 깨달아 버리니까는 이 대화가 힘든 거예요. 유상증자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게 아닌데 지금 시기엔 돈 필요하니까 대출 받으러 가니까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투자자를 괴롭히는 거지. 투자자들한테 손 벌리는 거죠. 돈 좀 주세요. 국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회사 중에서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잘 써가지고 회사를 잘 살려가지고 또 투자자에게 보답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지금은 앞으로도 경제가 이게 뭐 2년 3년 동안 빨리 회복되긴 힘들 거란 말이에요. 버티냐 못 버티냐 싸움인데 기업들이 버티기 힘들 거라고요. 버티기 힘든데 그 전에 버티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유상증자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좀 질문하지 마. 아시겠죠? 질문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주식 잘 모른다 하면 질문하지 마세요. 이상한 엉터리 질문들이 나오니까. 하나 너 이거 언제 가르치고 앉아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질문 안 받습니다. 그런 질문 이제 안 받습니다. 제가 이제 보더라도 무시해버릴게요. 그냥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부채가 증가하는 기업들을 피해버리세요. 자, 그리고 업종과 상관이 없는 재료로 급등하는 종목들 피하세요.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은 시스웍이죠. 예를 들면 시스웍, 지금의 시스웍과 만도 뭐 이런 것들은 최대한 피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업종이 안 되는 거예요. 시스웍은 원래 클린룸을 만드는 회사예요. SK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중국 저 반도체 공장에 클린룸을 만들어가지고 먼지 하나 안 들어가게끔, 반도체 먼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먼지 하나도 안 만드는 그 방을 만들어서 시공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시스웍이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셀트리온과 진단키트를 협업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BBB가 우회 상장하는 루트로 이용하네 마네 하면서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가 하고 있는 업황하고는 다르죠. 만도도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나사랑 자동차 부품 만든다는 게 아니라 진단키트 코로나 인공호흡기 만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업황 말고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하는, 코로나에 맞춰가지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물 들어올 때 노젓 넣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좀 피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업들은 좀 피하세요. 물 들어올 때 노점에서 주가 부양하는 그런 기업들은 웬만하면 좀 피하세요. 이런 기업들. 왜냐하면 저는 지금부터 고생길을 열린다라고 보는 여러가지 내용들 중에서 뭐를 보냐면은 모럴 해저드라고 해요. 모럴 해저드 들어보셨어요?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돈 들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주로 모럴 해저드라든가 도덕적 해이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횡령 배임입니다.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요 물통을 만드는 업을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모럴 해저드가 왜 생기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요. 인간이니까 이해가 가능해요. 자, 이 물통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물통을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통을 만들었는데 1년에 연으로 그냥 1억 정도의 수익을 보는 거예요. 1억 정도의 수익을 보는 거예요. 연으로 한 1억 정도 본다고 봅니다. 월천 정도 이렇게 그냥 순수익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랬는데 계속 꾸준히 만들고 있는데, 내가 더 벌고 싶은데 싶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돈이 용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버는데 더 벌고 싶은데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터졌네. 그래서 코로나 항균 효과가 있는 물통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뉴스를 내고, 어떤 회사하고 코로나하고 백신 개발하는 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업황 추가하자 라고 해서 주가가, 내가 들고 있던 자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짜리 정도의 돈인데 벌고 있었는데, 한 내 회사가 100억짜리인데 그게 갑자기 20배 올라서 2천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천억이 되었을 때 내 100억짜리 회사에 50%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50억이 내 지분이었어요. 근데 2천억이 돼서 1000억이 되었다. 1억짜리 이걸 뭐 한다 팔고 앉아있습니까? 1억짜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1억짜리 뭐 한다 팔고 앉아있어요. 내 1000억짜리 그 지분을 다 팔아버리고 100억짜리 회사 10개를 만들어 그룹을 만들어버리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는, 아주 청렴결백하고 그렇지 않은,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회장님들도, 기업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힘들어져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이렇게 좀 한 번씩 사람이 유혹에 빠지잖아요. 여러분들도 급등주에 막 나도 모르게 막 사듯이, 그죠?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급등주에 막 사듯이, 나도 모르게 돈의 유혹에 쏠려가지고 사듯이,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게 모두가 잘 살고 있고 앞으로 기업이 업황이 괜찮고 앞으로 쭉쭉쭉쭉 괜찮을 거다라고 보면은 괜찮은데, 저 누구냐, 저 쫓아버리세요. K님.
케인이 쪽가게 다른 데서 뭐야? 자,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업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상당히 힘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업종이랑 상관없는 재료로 갖다가 급등을 시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그죠? 대주주가 팔아내고 나가거나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되거나 지분이 줄어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미래가 밝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 면에서 이런 기업들도 내가 심사숙고해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1번과 2번을 둘 다 하는 회사가 있어요. 1번과 2번 둘 다 하는 회사. 그게 뭐냐면 주가를 급등시켜 놓고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가를 급등시켜 놓고 유상증자 하는 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는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매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힘드니까 유상증자로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가 힘든데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더 발행할 테니 투자자님들 더 투자해주세요. 더 투자하세요. 더 투자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더 투자해서 우리를 좀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좀 약간 구걸하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가를 급등시켜놓고 유상증자하는 회사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주가가 올라가 있는 데서 유상증자를 발행하면요, 주식수는 많이 발행을 안 하는데 그 한 주당 가격을 비싸게 발행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굉장히 많은 돈을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돈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가가 급등시켜져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하는 회사들은요, 피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저는. 회사가 힘들 때 하는 게 유상증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속으로 한번 보세요. 주가 급등시켜놓고 유상증자하는 회사 중에서 더 올라간 회사보다는 폭락한 회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피해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런데 굉장히 많아요. 이제 물탱크님께서 최고의 명강입니다. 영훈님께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시잖아요. 이거 약과예요. 저 항상 말하지만요, 무료 강의잖아요. 지금 여기가 무료 강의에서는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강의의 1%도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밖에 안 배우고 있어요.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배우고 싶다면 들어오세요. 들어오면은 매일매일이 명강입니다. 장담할게요. 저희 회원님들한테 여쭤봐도 괜찮아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으면 저희 회원님들이 여기 지금 악플 쓰고 난리 났겠지. 문현진한테 강의 들어봤는데 쓰레기 강의예요. 아유, 무슨 들어가 봤더니 쓰레기 강의예요. 에이, 문현진 저 강의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겠죠. 요즘에 얼마나 온라인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강의 진짜 열심히 해요. 오늘도 열심히 했고 어제도 열심히 했고, 어제 거 강의는 명강의 중에 명강입니다. 인생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원님들은. 인생 강의입니다 이래요. 오, 3번 4번 돌려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거는. 어제 거 여러분들 못 보죠? 못 보죠? 그죠? 우리 회원님들 볼 수 있는데. 너무 놀렸나요? 이런 거 피해야 됩니다. 자, 놀리는 거 그만하도록 하고, 장난쳤으면 죄송합니다. 자,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좀 피해야 돼요. 몇 시간 강의 하시나 일정이 끝나고, 이 강의 좀 끝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요. 반드시 저는 이건 매도해요.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닌 기업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그렇다 아니에요. 주식은 정답, 무조건 이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질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주가 급등시켜놓고 유상증자하는 게 어딨어. 이거는 좀 잘못됐지. 너희 지금 너희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액면 분할하는 회사도 조심하세요.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액면 분할하는 회사도 올렸는데 비싸니까 사람들 안 살까봐 좀 싸게 사라 이 말을 좀 포장을 해갖고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거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지, 싸게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팔고 싶은데 비싸니까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서 액면 분할 때려버리는 거라고요.
그 ABC 초콜릿을 제가 설명 많이 드리는데, ABC 초콜릿 안에 초콜릿이 100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10,000원에 판다라고 했을 때 10,000원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쪽에 그냥 그 찍찍찍찍찍 이렇게 뜯어서 한 개당 100원에 팔면은 10,000원이 없지만 3,000원이 있어서 살 수 있고 1,000원이 있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시일반에서 사준단 말이에요. 십시일반에 사주는 기업들이 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예로 든다면 삼성전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도 뭐 찬반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도 하나의 예다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도 하나의 예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주를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비싸게 팔아내기 위해서. 외국인들 겁나게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액면 분할을요, 주가를 급등시켜놓고 액면 분할하는 기업들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종목 중에 다섯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주주 지분이 10%도 안 되는 기업들은 좀 들고 있지 마세요. 대주주 지분이 10%도 안 된다는 말은요, 주인이 지 회사에 욕심이 없습니다. 지 회사가 이제 자기 회사에 욕심이 없는 회사예요. 이런 기업은 조금 정리를 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주도 관심 없는 기업을 왜 내가 들고 있어야 됩니까? 맞잖아요. 기업 투자하는 거잖아요. 단타를 치든 뭘 하든 간에, 아니 지가 지 회사에 욕심이 없는 회사를 우리가 왜 사줘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회사는 안 사는 게 좋아요. 이런 회사들을 괜히 뭐 그런 거 할 가능성이 커요. 대주주 변경 또는 뭐 경영권 머시기, 이런 걸로 주가 급등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들 많아요. 말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는 바로 4년 적자 기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들고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2017년, 18년, 19년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년 예상치도 있을 거고 20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은 1, 2분기 실적 볼 수 있잖아요. 이게 4년 연속 적자 기업이 돼버리면 관리 종목 들어갑니다.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돼버리고 나면요,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는가 하면요, 주가 거의 못 올라와요. 이제 주가가 거의 못 올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이제 가망 없다라고 보면 돼요. 회복하는 데까지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 천운이 도와서 잘 살면은 다시 주가 급등하고 올라가는 거고, 한 2, 3년 뒤에. 그게 아니면은 그냥 뭐 돈 날렸다 생각하세요. 없는 돈이라 생각하세요.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없는 돈이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했던 이 6가지 기업들만 좀 피하더라도요, 모럴 해저드라든지 위험성들을 굉장히 많이 좀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적어도 여러분들 수익 내는 법은 내가 뭐 못 알려주겠어요. 솔직히 나도 어떻게 그 알게 된 거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알게 된 그 수익 나는 방법들을, 그 비법들을 공짜로 알려주겠습니까? 그건 저도 못하겠습니다. 인간인지라 그건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대한 큰 사고 안 나게끔 제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큰 사고 안 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지 뭐 모르지만, 정말 남이지만 저한테는 생판 남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닉네임밖에 몰라요. 어디서 사시는 어떤 누구신지 전 몰라요. 뭐 연결도 고리도 없고 회원도 아니고 맨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발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길이 조금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업만이라도 제발 피하세요 라고. 왜냐하면 장기로 고생하게 되면 그거 진짜로 힘들 거예요. 지금 장기로 고생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경제 살아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살아나긴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다. 경제가 살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경제가 바로 살아나긴 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실직자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직자가 왜 대거 발생하냐면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망하게 되면 전부 다 일자리 찾으러 나가야 되거든요. 전부 다 일자리 찾으러 나가야 돼요. 일자리 찾으러. 근데 일자리 찾으러 나가는데 기업들이 힘들잖아요. 주식시장하고 경제랑은 맞물려 있습니다. 기업들이 힘들잖아요, 솔직히 지금. 사람 어떻게 더 뽑아요? 인간적으로 사람을 지금 더 어떻게 뽑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줄 거냐면요, 수입이 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소비는 안 줄어요. 지출은 줄지 않아요. 왜요? 이자를 늘려놨지, 여러분들 뭐 보험가입 이런 거 내야 되지, 월세 내야 되지, 유진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뭐 하시는지 아세요? 자산 처분부터 합니다. 자산 처분할 때 여러분들 경제가 무너져 있는 데에서 자산 처분하려고 하면 무조건 손절이에요. 무조건 손절입니다. 반토막 손절이고요. 계좌 깡통이에요. 그냥 계좌 깡통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냥 계좌 깡통이 난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있는 돈이라도 지켜야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냥 시장을 막 좋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해갖고 막 수익 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지금 뭐 돈벌이가 힘들어지셔가지고 뭐 여러가지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주식으로라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기 그렇게 만만한 시장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들어올 만한 시장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잘된 사람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좀 올바르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 토요일 강의 해드렸거든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다들 수고 많으셨고 힘든 장 잘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수익보다는 생존입니다. 생존. 잘 살아남으시길 바랄게요. 내 계좌를 온전하게 잘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